제 이름은 박영숙이에요. 올해 72이에요. 이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요즘 사람들은 제 얼굴이 참 편안하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요. 이제야 좀 숨을 쉬어요. 이혼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 몰랐어요. 20살이던 그해 봄, 1973년이었어요. 저는 서울 변두리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손가락 끝은 늘 바늘에 찔려 있었고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왔어요. 하지만 월급날이 되면 행복했어요. 2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납품차 몰던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어요. 항상 웃으며 말했어요. 영숙 씨, 내가 고생 안 시킬게요. 그 말이 믿음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착각이었어요. 결혼식은 1974년 봄이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했죠.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공장 다니던 계집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고? 복도 없다, 복도 없어? 그 말이 시어머니의 첫 인사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순간 드레스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며느리로 불렸어요. 신혼집은 시댁 옆방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도요. 아침 5시면 일어나 밥을 했어요. 가스레인지가 없던 시절이었죠. 연탄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국을 끓였어요. 남편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 빨래를 하고 밤엔 재봉틀을 돌렸어요. 집에서 부업으로 옷을 만들었거든요. 한 벌에 500원이었어요.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었지만 쉬면 게으르다고 욕을 먹었어요. 밥이 늦으면 숟가락이 날아왔고 국이 식으면 욕이 따라왔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신문만 넘겼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폭력보다 무관심이 더 잔인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중학교만 나왔어요. 하지만 늘 말했어요. 나는 사업가야. 사실은 납품 기사였죠. 공장에서 못 쓰는 나사를 모아 시장에 팔던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술값은 있었어요. 집에 오면 냄새가 심했죠. 소주와 담배가 섞인 냄새. 그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는 매일 말했어요. 너 같은 여자는 남의 발밑에서 살아야 돼. 내 인생 망친 게 너야. 그 말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울었어요. 그러다 참았어요. 나중엔 그냥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한 번은 국그릇이 날아와 이마가 찢어졌어요. 피가 흘러 눈을 가렸죠. 병원에서 5바늘을 꿰맸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하신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넘어졌어요. 그땐 이혼이 죄처럼 들리던 시절이었어요. 친정도 힘들었고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가면 사는 게 아니라 굶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게 여자의 도리인 줄 알았어요. 가난은 늘 우리 집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벌어온 돈은 술로 사라졌고 생활비는 늘 모자랐어요. 저는 손으로 버텼어요. 새벽엔 신문을 돌렸어요. 5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았죠. 겨울엔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어요. 낮엔 부잣집 파출부 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했어요. 한 집에 하루 2,000원씩 받았어요. 저녁엔 옷수선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 옷을 고쳐주고 1,000원, 2,000원씩 받았어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벌었죠. 겨울엔 손끝이 갈라져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핸드크림 살 돈이 아까워서 그냥 물에 손을 담갔어요. 하루에 3시간 자도 괜찮았어요.
아이들 학비만 밀리지 않으면 됐거든요. 그렇게 10년을 모았어요. 1,000원, 10,000원씩 모아서 통장에 넣었어요. 1984년 전세를 얻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집이었지만 우리 집이었어요. 전세금 500만 원. 그중 300만 원을 제가 모았어요. 하지만 등기엔 남편 이름만 들어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가장인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 절반은 내 손으로 만든 거야. 첫째가 태어난 건 1975년이었어요. 진통이 20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아기가 나왔을 때 조산사가 말했어요. 축하해요, 딸이에요. 옆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이야? 쓸모없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아기를 꼭 안고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둘째가 태어난 건 1978년이었어요. 또 딸이었죠. 이번엔 시어머니가 대놓고 말했어요. 딸년 둘 낳았다고 얼굴이 있어?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제 세상이었어요. 아이들은 잘 자랐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학원도 보냈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 아이 공부를 정말 잘해요. 좋은 중학교 보내세요. 저는 그날 밤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일을 더 늘렸어요. 중학교 입학금을 마련하려고 저는 주말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어요. 김치, 나물, 조림을 만들어서 좌판에 앉았죠. 손님들이 가격을 깎으면 그냥 깎아줬어요. 그래도 한 달에 20만 원은 벌었어요. 남편은 점점 달라졌어요. 일은 줄고 술은 늘었어요. 1987년 남편이 납품 일을 그만뒀어요. 나도 사업을 해야지. 철물점을 차렸어요. 개업 축하 화환이 가게 앞에 놓였죠. 그날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잘 살 거야. 하지만 3달 만에 문 닫았어요. 외상장부만 남았죠. 빚이 300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신용이 더 좋잖아. 그 한마디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족쇄가 됐어요. 그 후로는 제가 다 벌었어요. 새벽엔 신문 배달, 낮엔 파출, 저녁엔 재봉틀, 주말엔 시장 좌판.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중 절반은 빚을 갚는 데 썼고 나머지로 아이들 학비를 냈어요. 김치 썰다 손이 베었어요. 밴드 살 돈이 아까워서 그냥 걸레로 감았어요. 그렇게 5년을 버텼어요. 빚을 다 갚았어요. 그는 단 한 번도 고맙단 말을 안 했어요. 오히려 말했어요. 그건 내 할 일이잖아.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아이들은 정말 잘 컸어요. 큰딸이 1993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성적이 좋았어요.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 아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 딸이 서울대를? 입시 학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어요. 저는 일을 더 늘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단지를 돌렸어요. 1996년 큰딸이 서울대 합격했어요. 합격증을 들고 울면서 달려왔어요. 엄마, 붙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20년을 버틴 보상이었어요. 1999년 둘째도 연세대에 갔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울었어요. 아이들이 내 인생의 보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했어요. 내 피 닮아서 그런 거야. 너였으면 글자도 몰랐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20년을 일한 건 나인데. 2003년 남편이 정년퇴직했어요. 퇴직금이 2천만 원 나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지만 그 돈은 석 달 만에 사라졌어요. 술값과 친구들 밥값으로요. 퇴직 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아침부터 술을 마셨어요. 텔레비전만 보다가 화가 나면 소리를 질렀어요. 밥 안 줘? 욕설이 늘었고 폭력은 더 잦아졌어요. 2005년 어느 날 저녁 8시였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국이 왜 이래? 국그릇을 집어던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제 팔에 쏟아졌어요. 화상이 생겼어요. 물집이 잡혔지만 병원은 안 갔어요. 병원비가 아까워서요. 얼굴이 붓고 코피가 나도 그냥 다음날 일어나 밥을 했어요. 그게 내 몫이라 생각했어요. 2010년 딸들이 다 취직했어요. 큰딸은 대기업에, 둘째는 방송국에 들어갔어요. 딸들이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었어요.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사는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돈까지 썼어요. 술값으로, 친구들 밥값으로. 딸들이 알았어요. 큰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가 또 돈 달라고 해요? 저는 변명했어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2018년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와 욕을 했어요. 내 인생 망친 게 너야. 딸년들도 내 피 닮았겠지. 그 말에 둘째가 일어났어요. 아빠 그만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린 학교도 못 갔어요. 남편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막아섰어요. 그날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나 대신 울고 있는 걸. 그날 밤 큰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손이 그렇게 따뜻했어요. 며칠 뒤 딸들이 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이 제 대신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일했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대출도 많아요. 엄마의 노동이 재산이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이젠 법이 어머님 편이에요. 가정폭력, 경제적 기여,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내 인생을 노동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날 밤 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엄마, 증거를 모아야 돼요. 휴대폰에 남은 폭언 녹음, 팔에 멍 사진, 병원 진단서,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그동안 모아뒀던 걸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큰딸이 엑셀 파일을 만들었어요. 엄마가 벌어온 돈 목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974년부터 2018년까지 44년간의 노동 기록이었어요. 신문 배달, 파출, 재봉틀, 반찬 장사, 모든 걸 적었어요. 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손만 떨렸어요. 2019년 봄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장을 접수하는 날 손이 떨렸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소송은 길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버텼어요. 첫 조정날 남편이 비웃었어요. 이 나이에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변호사가 대신 말했어요. 피해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남편도 일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요.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퇴직금은 석 달 만에 소진됐습니다. 의뢰인은 44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증거가 제출됐어요. 병원 진단서, 늑골 골절, 타박상, 폭언 녹음 파일 36개, 통장 거래 내역 44년치, 재판장이 기록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2019년 가을, 두 번째 변론이었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 원고에 대한 폭력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건 술 때문에.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인정합니까? 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2020년 봄 코로나가 터졌어요. 재판도 연기됐어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여러 번 전화했어요. 영수가 이거 취하하자. 우리 나이에 뭐하러 이래.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딸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2020년 가을 재판이 재개됐어요. 재산 목록이 나왔어요. 집 마이너스 시세 7억 원, 예금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 퇴직연금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 총 10억 원. 남편 측이 주장했어요. 집은 제 명의입니다. 예금도 제 통장에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전세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원고가 모았습니다. 이후 자가 전환 비용도 원고의 노동소득입니다. 원고는 44년간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했습니다. 2021년 봄 감정인 조사가 있었어요. 감정인이 물었어요. 어머님, 하루 몇 시간 일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어요. 44년 동안요? 네. 감정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하루 17시간 연중무휴.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2021년 여름 최후 변론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44년간 하루 17시간씩 일했습니다.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피고의 폭력과 경제적 무책임 속에서도 가정을 지켰습니다. 두 딸을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고의 노동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21년 가을 판결이 나왔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의 가정폭력이 인정됩니다.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이 인정됩니다. 원고의 경제적 기여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52%, 피고 48%로 정합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5억 2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총 5억 4천만 원이 제 몫이 됐어요. 판결문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원고 박영숙.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그건 돈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였어요. 2022년 봄 이혼이 확정됐어요.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이혼 신고 수리증. 딸들이 양쪽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축하해요. 축하라니. 이상한 말이었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이제 겨우 석 달이에요. 아직도 새벽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깨달아요. 이제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걸. 그 침묵이 평화예요. 딸들이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엄마, 이제 좋아하는 일 하세요. 그 안엔 꽃집 임대 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영숙 플라워.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적힌 간판을 걸었어요. 가게를 준비하는 한 달 동안 딸들이 함께 도와줬어요. 큰딸이 인테리어를 맡았고 둘째가 SNS를 만들었어요. 오픈날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꽃다발을 사가며 축하해줬어요. 사장님, 꽃이 참 예쁘네요. 사장님, 그 호칭이 낯설었어요. 평생 며느리, 아줌마로만 불렸거든요. 가게 문을 여는 아침마다 햇살이 참 고와요. 장미 향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꽃잎을 만질 때마다 손끝이 시려요. 이제 이 시림은 아픔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가끔 딸들이 와요. 큰딸은 회사 일이 바빠도 주말엔 꼭 와요. 엄마,
튤립 10송이 포장해 주세요. 둘째는 라디오 작가가 됐어요.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이야기 방송에 쓸 거야.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일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건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야기예요. 가끔 전 남편이 전화를 해요. 영수가, 나도 이제 늙었어. 혼자 사는 게 힘들다. 저는 조용히 말해요. 나도 늙었어. 하지만 난 이제 행복해. 그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침묵이 제게는 복수이자 평화예요. 지금은 하루가 고요해요. 아침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요. 낮엔 꽃을 만지고 손님과 이야기해요. 저녁엔 하늘을 봐요. 거기엔 소음도 욕도 눈물도 없어요. 이제 내 세상엔 향기만 남았어요. 어제 한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했었죠. 이제 안 해요. 혼자 사는 게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제 이름은 박영숙이에요.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 꽃처럼 다시 피어난 여자.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72세에 찾은 내 인생.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의 시작.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요. 향기가 가득한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더 피어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혹시 당신도 참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안녕히 계세요.